안녕하십니까. 철도 오빠와 함께하는 제2종 철도면허 합격 길잡이. 오늘 우리 벌써 두 번째 만남을 가진 시간인데요. 견인장치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앞에서 견인장치 중에서도 유도 전동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오늘은 주, 이제 구체적으로 견인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 주변환 장치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에 따른 필요한 장치들, 보호하는 장치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배우고 넘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저와 함께 같이 떠나보시죠. 자, 저희 3-2 견인장치 구성과 작용에서 이제 두 번째 파트 주변환 장치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이 주변환 장치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뭘 변환을 해준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환 장치는요. 주변압기 2차 측이라고 했었죠. 주변압기 2차 측 코일이 두 번째에 감겨 있는 데부터 컨버터, 인버터, 유도 전동기까지 이 부분을 전부 다 우리는 이제부터 주변환 장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환 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주변환 장치에서는 첫 번째 동력과 전기제동의 전환, 앞뒤 방향의 전환, 전환 막 전환이 많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동력 힘을 쓰는 거, 전기제동, 브레이크 거는 거, 앞뒤 운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전력변자 소자의 스위치 전환, 이거는 이제 컨버터나 인버터에서 작용되는 애니까 스위치가 온오프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별도의 전기 접촉기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흔히 말하는 차단기 MCB 같은 친구,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견인 제어 헤어로가 간단하고 소형화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쵸? 뭐 다른 거는 예전에 막 이거 달고 막 그냥 저항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항기 같은 게 달려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항기 같은 게 달려있다 보니까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았지만 견인 제어 회로가 이런 주변환 장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고 소형화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 권행 중에는 주변 학계에서 오는 단사의 교류를 인협받는 거 다 똑같이 한 거예요. 자, 단상교류에서 직류로 바뀌어서 직류를 다시 삼상교류로 바꾼다고 했었죠. 이거를 말을 해주는 거고요. 직류과 운행 중에는 직류 1500V를 직접 인버터에 삼상교류를 출력하기 때문에 컨버터 부분의 사용을 중지를 하게 됩니다. 직류과에서는 우리가 1500V를 그대로 받지만 여기서 받는 DC는 1800V로 받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원 장치를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구동차에 들어있는 친구들에서 모터 역할을 하는 애들의 전체 총집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터 있는 차 뭐가 있었다고 했었죠? 이전 거 다시 복습해 봅시다. 구동차량과 여러분들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0, 1, 2, 3, 4, 5, 6, 7, 8, 9 이랬을 거예요. 자, 영어차 TC 끝에 TC 그 다음에 059, 059, 059에는 TC인데 T1 붙여주자고 했었죠. 그 다음에 2사는 8, 2사는 8, 2사는 8, 2사는 8 뭡니까 얘가 M 다시 찾아 이렇게 삐침 있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369, 369, 369, 369는 TC 차이는 T 해서 3T 차 마지막 M 차는 그냥 M 붙여주시면 된다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모터 갈려있는 차를 M차, T차를 부수차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구동차는 판이 달려있는 친구 플러스 판이 안 달려있는 모터만 달려있는 친구 이 세트를 하나의 유닛으로 봅니다. 얘를 이제 구동 유닛이라고 보는데 이 유닛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열차가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주변은 장치에서 대부분은 구동차에 있습니다. TC 차이는 없죠. 왜냐면 TC 차이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컨버터나 인버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거긴 다른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은 장치에서 말하는 이 구동차 M가 구동 유닛이다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저와 배웠었던 059 2사는 8, 2사는 8, 369, 369 이것만 외워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변원 장치의 구성과 작용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건데 주변원 장치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대해서 보게 되면 주변환 장치부에 대해서 전력을 변환하여 유도 전동기에 전력을 공급하고 유도 전동기를 제어하는 장치인데 주변환 장치의 제어 방식은 전압형 펄스포 제어. 이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얘네를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폭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즉 폭을 길게 늘릴 거예요, 좁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따라서 요만큼 갔던 애가 요만큼 올라갈 수도 있고 요만큼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압을 바꿔주는 펄스폭 제어. 그 다음에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인버터 제어 방식. 이거 뭐예요? VVVF 앞에서 배웠었죠.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제어 방식은 전압형 PWM 제어, 펄스, 이게 펄스폭 제어라고 하는데 이게 pulse width예요. 이제 너비, 예, 이제 modulation,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죠? 그거를 말을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장치의 구성에는요, 총 3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컨버터 부분. 얘가 이제 주변 합기를 거쳐 온 단상교래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대부분 뭘로 받을까요? 막 3상, 2상 막 이 난리를 치는데 2상이 아니라 그냥 선이 2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류 전환 DC 1800V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컨버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인버터 부분은요, 직류 전환 1800V를 330V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0에서 1100V, 0에서 200Hz로 바꿔준다. 여기 다 써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인버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평활회로라고 했을 때 이건 쫙 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가 하는 친구를 얘가 오 이렇게 펴주는 거를 평활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유 시 발생하는 파형 리플, 우리 리플 패치 남성분들 리플 패치 우리 여름에 왜 하죠? 그 저쪽 아래 있는 거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플 파형의 전압을 흡수하는 필터 커패시터가 있는 친구 여기 있죠. FC 이런 친구들을 평활회로의 부분이다. 그래서 총 3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게 바로 주변환 장치 부위입니다. 주변환을 전력 변환이라고도 바꿔서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견인 제어 장치 부위인데요. 이 친구는 자, 중요한 거예요. 견인 제어 장치예요. 무슨 소리냐? 자, 견인을 얘가 해요? 아니요. 얘는 제어해 주는 거예요. 뭘? 앞에 있는 이 주변한 애를 제어해주는 친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어회로는요, 말 그대로 머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앞에 있는 이 주변한 장치가 바로 다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으로 따지면 얘네들이 진짜 실제로 움직이는 애들, 견인제는 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어 장치 부에서 계산하고 연산하고 뭐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주변한 장치가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자, 보게 되면 이제 총 4가지가 있죠. 하나, 둘, 셋, 4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고르면서 앞에 있는 건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 제어 신호는 주변의 장치 유도 정도의 회전 속도, 회전력들을 제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머리가 되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압 전류 검출회로. 이 친구는 뭐냐면 맛있다. 얘가 이제 우리 처음에 앞에서 배웠던 PT와 비슷한 친구예요. 이게 뭘 지금 얘가 먹고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력 변환 장치부, 흔히 말하는 주변환 장치부 에서의 전압, 전류를 검출을 해줍니다. 얘가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고요. 두 번째, 속도 검출 회로에서는요, 유도 전동기의 속도를 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속도 검출 회로는 여기 이 친구 유도 전동기랑 붙어 있는데요. 이 속도 검출기는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어떻게 검출하냐면요. 자, 바퀴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바퀴가 돌아갈 때 여기 이렇게 코일 같은 걸 감아놔요. 자, 그럼 보세요. 바퀴도 자석의 원리에 있는 철이 있고 얘도 이제 코일이 감겨져 있으니까 얘가 코일은 잡아 당기려고 할 건 말이죠. 그쵸? 전기력의 힘이 있어. 근데 바퀴는 가려고 해요. 자, 그럼 보세요. 당기려는 힘과 옆으로 가려는 힘이 생기면 무슨 힘? 요만큼의 힘이 생기죠. 그쵸? 이거 벡터. 그래서 이만큼의 힘을 가지고 얘가 뭘 가져가면 속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만큼의 힘을 당겼으니까 지금 몇 킬로겠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속도 검출 회로를 해주는 속도 검출기가 있는데 얘를 검출기를 다른 말은 발전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 발전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니까요. 그렇죠? 힘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속도 검출 회로에서 속도를 검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머리 쓰는 놈 연산 회로예요. 이 친구는요, 검출된 전압 전류, 지금 무슨 맛 보고 있어? 이거 플러스 속도 얼만큼 나를 가지고 동료 제어기의 속도의 제어 신호를 받아서 유도 전동기 제어용 주파수와 전압을 연산을 해줍니다. 얼만큼 써야 될지, 주파수 얼만큼, 전압 얼만큼을 사용했는지 얘가 막 이렇게 해서 연산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쓰는 놈은 바로 구동회로인데요. 이 친구는요, 연산회로의 신호를 증폭해서 주변환 장치의 전력 변환 소자, GTO 사일러스톱 또는 IGBT 이런 전력 변환용 소자를 사용해서 온오프로 주파수와 전압을 제어를 해주는 친구예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전압 전류 검진 회로에서 뭘 해줍니까? 너 무슨 맛이야? 너 AC, 너 DC 몇 볼트야? 이걸 확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속도 검출을 해서 얘 몇 킬로던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알려주면 이거를 연산해서 바로 두뇌 풀가동 하면서 이제 두뇌를 풀가동 어로로로 돌려줘서 야 결과값 이거야 라고 하게 되면 구동회로는 결과값이 열차 안에서 막 2200볼트씩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밀리 암페어 이런 식으로 좀 작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폭시켜서 다시 컨버터 주파수 전압 회로를 보내주는 거죠. 전력 변환소죠. 뭐 GTO나 IGBT한테. 그래서 주파수와 전압을 제어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리가 돌아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견인 제어 장치부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보호 회로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흔히 말하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바이패스 시스템 또는 여러분들이 따지게 되면 안전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주변 장치 유도 전동기에 과전압, 과전류 같은 거를 보호해주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로 실제적으로 맛을 봐서 이거 과전압인데 과전류를 판단해주고요. 가벼운 고장인 경우에는 그냥 전력 변화 수준을 오프를 해줍니다. 그리고 과전압 방전 사일리스터 또는 필터 커패시티의 전화를 방전해서 장치를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보호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친구인데 이 친구 뒤에서 배우니까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류 구간을 운행 중에 전력 변화 소자의 소손, 주변한 장치의 과부하및 접지 등 중고장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MCB 개방 계정기가 무여자되어서 주 차단기를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MCB 개방 계정기 MCB5R이 모여져서 주 차단기를 차단하는 방식이에요. 교류 구간은 너무 전압이 세기 때문에 이때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끊어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직류 구간은 사실은 이제 방전을 통해서도 감당이 가능하지만 우리 교류는 AC 22,000V잖아요. 걸라 세요. 그래서 얘는 방전을 하기엔 너무 세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예 MCB를 먼저 일단 차단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MC를 차단하면 견인회로가 끊어지므로 고장의 확대를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보호회로의 역할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요, 사실 엄청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거 그림 엄청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할 거냐? 쌀데기 없는 건 다 빼고 외울 것만 외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브라브라브라브라 다 되어 있는 내용들은요 약간 개념에 이제 탑재되어 있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컨버터가 움직여, 이런 식으로 인버터가 움직여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 여기서 문제를 내면 틀리세요. 진짜 틀리세요. 여기 딴 데서 문제 낼 거면 저라면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굳이 물리에 좀 더 깊게 내는 문제를 내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관사로서 활동을 했었을 때 알아둘 만한 걸 기억을 해주는 게 좋지. 지금 이거를 깊게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출제자라고 저는 결코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를 풀었는데서 이딴 문제 나왔어요 하면요 잘 해결했어요. 잘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버터, 인버터의 작용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제 컨버터나 인버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첫 번째, PWM 컨버터, Pulse with Modulation Converter, 이제 펄스포 제어 컨버터라는 말을 쓰는데요. 첫 번째, 단산 전압명입니다. 얘는요, 컨버터는요, MT에서 받는 전기가 두 개가 꽂힌다고 해서 이상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얘는 단상 하나만 받아요. 840V짜리. 자, 이 친구를 받아서 전력반응 소자를 이용해서 전력반응 장치를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초기 모델은 GTO 사일러스트를 썼다가 요즘은 IGBT를 사용하고 있고요. 요즘은 더 나아간 이제 전력반응 소자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IGBT까지 쓴다라고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료 운전 시 주변항기 2차 측 병렬 접속, 이게 병렬이죠. 이렇게 두 개를 접속하니까 840V 두 개를요 교류전을 받아서 DC 1800V로 변환한다. 이게 컨버터의 가장 주요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FC 필터 커패시터, 이거 뒤에서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필터 커패시터, 그쵸? 저장한다고 이 에너지를 축적하고 VVF 인버터 입력을 공급을 해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두 가지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정류작용을 해줍니다. 한쪽 방향으로 전류를 해준 다이오의 특성을 이용해서 한쪽으로만 바꿔주는 친구입니다. 즉
컨버터를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나중에 이제 우리 제동 걸었을 때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 이제 제동 걸었을 때 개념으로 봤을 때도 한 방향으로만 이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즉 제동 엑셀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걸 수는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역률과 정전압을 제어한다. 말도 어렵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선생님? 그런 게 있나 봐요.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역률은요, 선생님이 그냥 진짜 짧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내가 필요한 전력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투입된 전류가 있어요. 자, 내가 필요한 것에 실제로 투입된 전력을 비교한 것이 역률이에요. 그래서 얼만큼의 이제 효율이 있냐라고 봐주면 돼요.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전압 제어는 전압을 일정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그칠 정자. 그래서 정지할 때 정자랑 똑같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정전압 제어에서 말하는 정전압은 이렇게 일정하게 전압이 막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해주는 친구다. 그 다음에 승합 초포로서의 작용을 해준다. 이 승합 초포로서의 정압은 여러분들이 굳이 뭐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왜냐면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승합 전압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초퍼, 온오프, 온오프. 초퍼라는 친구는 이렇게 온오프, 사일리스터 같은 친구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따따따따따 해서 이제 해주는 건데 이거를 이제 따따따따따 해주면 이제 뭐 승합이 되나봐요. 네,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에선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류작용,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 이렇게 흘러주고 바꿔주는 친구를 해주죠. 뭐 AC 840V를 DC 1800V로 바꿔준다. 두 번째, 역률과 전전압을 해주고 승합 초퍼 승합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준다라고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끝이에요. 원래 지금 뭐 앞에 뭐가 하나야 되는데 틀리세요. 알죠? 여기서 문제 많이 내면 선생님이 죄송해요. 그 출제위원들이 나쁜 놈들이고 이거는 진짜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뭐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차량처나 이런 거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열차 뭐 고치는 사람 이렇게 아래서 뭐 봐거나 아니면 열차를 실제적으로 안에 뭐 이런 배전방 관투가 확인하시는 차량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면 선생님은 이거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좋다라고 하지만 기관사의 목적은요 뭐요? 안전한 운행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내가 뭐 일단은 땡겼어요. 그러면 VVF에서 지금 한 120Hz 정도로 보내고 이게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요. 컴퓨터가 다 계산해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는 거는 진짜 간단하게 인버터가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보고 우리는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VVF Value of Voltage, Value of Frequency의 인버터 이 친구는요 Value of Voltage 전압을 바꿔주고요. Value of Frequency 주파수를 바꿔줍니다에 대한 인버터인 친구예요. 자, 이 친구를 보게 되면요. 전압과 주파수 등을 변화시켜서 전동기의 회전수와 회전력을 제어를 해주는 친구입니다. 당연한 거죠. 두 번째, 동력 운전과 전기 제동의 회로를 선택하고 제어를 해줍니다. 이게 얘가 무슨 소리냐면요. 자, 인버터 친구가 전기를 보내줘요. 모터로.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동력 운전이 되는 거고요. 우리 제동은 어떻게 건다고 했었죠? 거꾸로 했었죠. 전동기가 돌려서 전기가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전기 제동으로 바꿔주는 친구입니다. 이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컨버터는 방향을 일정하게 해준다면 인버터는 그 방향에서 전환시켜주는 유턴시켜주는 친구를 해주는 친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어서 차량의 운전 방향을 결정해주는 친구예요. 얘가 왜냐면 보세요. 왜 방향을 바꾸게 되냐면요. 이 인버터 친구의 이런 주파수 이 주파수를요. 자 원래는 이렇게 가던 친구를 이렇게 가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거꾸로 돌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때 전압 넣어 이때 전압 빼 이때 전압 넣었는데 얘는 이번에 전압 빼 전압 넣어 전압 빼가 돼버리는 거니까 바퀴가 반대로 돌아가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힘이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하지 마세요. 원래는 막 그림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그림까지 설명을 해주면서 하기에는 굳이 지금도 강의 길잖아요. 그쵸? 선생님이 맨날 찍으면 1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굳이 여기서 더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고통을 줄 바에는 외울 것만 외우자. 즉, 기능만 외우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따로 저 진짜 컨버터랑 인버터 원리를 진짜 알고 싶다. 그럼 선생님이 아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다른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의 진행할 때 이거는 그냥 온라인으로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맞을 때 필요하신 분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 진짜 컨버터랑 인버터 왜 이렇게 기능을 하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따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신도 깊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유튜브 영상 온라인으로 찍어서 바로 올리는 방식으로 할게요. 필요하신 분만 읽는 걸로. 그래서 아무튼 기능만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합니다. 어차피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패스합시다. 그냥 이 정도만 있다. 회전수 회전력 제어하고 동력운전과 전기제동 회로를 선택하고 차량 운전의 방향을 결정한다. 문제 딱 나오기 좋잖아요. 4번 뭐 넣겠습니까? 컨버터 거 내겠죠. 얘들 뭐 역률과 전전함을 제어한다. 이딴 거 내면 뭐예요? 정답은 4번이구나.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우리는 과전압 방전 사일리스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넘어가고요. 이 가전압 방전 사일리스터 문제가 생각보다 잘 나오기도 하고, 이 문제를 알아두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역률제 이런 필터 관련된 이제 얘기가 또 뒤에 쭉쭉쭉 나오고요. 그때 그래서 OVCRF 이게 뭔가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전압 방전 사일리스터 OVCRF는요, 오버 볼티지 디스차징 사일리스터예요. 뭐예요? 오버 과전압을 디스차징 뭐 하는 거예요? 차지가 충전하잖아요. 충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얘를 방전이라고 하고요. 과전압 방전 사일리스터예요. 당연한 소리죠. 그쵸? 그래서 자, 이 친구는요, FC의 전하를 방전시켜 주변한 장치, 보조 전원 장치 등을 직류 가전압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친구입니다. FC가 뭐라고 썼죠? 필터 커패시터. 이 친구는 필터 리액터랑 조금 다른 친구인데, 필터 커패시터 이 친구는 컨버터와 인버터 사이에 있는 친구고요. 여기에 이렇게 FC라고 되어 있는 친구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뭘 해주는 거냐면 전압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먹었다 뱉었다 먹었다 뱉었다 하는 친구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거 그때 앞에서 설명했던 것 같긴 한데, 자, 설명을 이걸로 해볼까요? 자, 전압이 들어올 때 컨버터에서 전압이 들어오면 DC 1800V로 들어옵니다. 직류죠. DC는 얘는 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자, 교류는 요렇게 가고 뭐 요렇게 가고 뭐 요로로로로 이렇게 가는 친구가 있다면, DC는 이러한 어떤 전압의 미상차가 없기 때문에, 주파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갑니다.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이런 리플 전압이 있습니다. 이렇게 TFT 통통 튀어 오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는 생각보다 전압을 낮게 줬어요. 자, 그럴 때 FC가 뭘 해주는 거냐면요. 자, 일단 전압이 좀 많이 들어왔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뭐 하냐면 얘가 먹어요. 이렇게 한 입만 하면서 먹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전압이 한 1900V까지 올라갔던 놈을 1800V까지 낮춰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FC는 지금 100V 먹었죠. 자, 근데 반대로 1700V 얘가 들어왔어요. 임봐 이렇게 하면서 아래로 가는 친구다. 그렇게 되면 얘가 뭐 해주는 거예요? 100V를 다시 여기다 뱉어줘요. 먹어줍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거죠. 다 위로. 그러면 1800V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FC의 역할입니다. FC는 말 그대로 먹고 뱉고 하면서 일정하게 바꿔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평활회로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FC도 너무 많은 전압을 먹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뱉어내야 되잖아요. 강제로. 그걸 도와주는 친구가 바로 이 가전압 방전 사일리스터입니다. 그래서 OVCRF 장치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이트 회로, 게이트 전원, 그 다음에 가전압 저항기 OVRE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직류 전압 FC 전압 뭐 있어요. 뭐 이거 검출력 진류 계기용 변압기 DCPT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는 대부분 이걸 많이 이제 헷갈리게 많이 내거든요. 예를 들면 뭐 OVCRF 장치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이제 막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얘는 뭐 게이트 신호, 게이트 회로, 게이트 전원 이런 거 있는 막 게이트 신호 막 제어 회로로 막 이런 거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OVCRF 장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문제를 내는 경우는 거의 간혹가다 한 번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노란색 줄 쳐져 있는 친구, 가전압 전환기, 검출력 진류 계기용 변압기에 대해서만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OVCRF 이 친구는 아무튼 FC에 뭔가 과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얘가 뭐 해주는 거예요? 방전을 시켜주게 해주는 친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전동기를 돌리고 있는데 전차선으로 전기를 보내고 있어요. 왜? 지금 전기제동을 쓰고 있어서. 즉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기가 생산이 됐네. 그래서 이제 보내줘야 돼요. 이대로. 자, 근데 전차선이 절연 구간이에요. 일단. 또는 전차선이 2선이 생겼어요. 이게 펜타그래프가 띄어진 거예요. 공중으로. 그래서 전기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FC에는 자 인버터에서 컨버터로 넘어가야 되는데 전기를 줘야 되는데 컨버터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변압기에서는 전기를 저장을 못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인버터에서 멈춰요. 그리고 FC의 전압이 완전 만땅으로 충전이 됩니다. 그럼 FC가 버틸 수 있는 전압의 양이 있겠죠. 그래서 얘가 직류가 과전압이 생겨버리게 되면 FC의 배가 뚠뚠해지는 거예요. 그죠? 배불러. 그렇게 되면 OVCRF가 작동을 해서 FC의 전환을 과전압 저항기로 방전을 시켜주는 친구입니다. 즉 OVCRF가 작동돼서 과전압 전화기를 방전시켜주는 거예요. 즉 OVCRF는 작동시켜주는, 즉 야, 얘 빨리 뱉어내게 해 라고 하는 친구고, 과전압 저항기는 그것을 뱉어내게 방전을 유도해주는 기계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OVCRF는 좀 대리충이다라고 봐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OVCRF를 작동시켜 FC의 전환을 가전압 전환기로 방전한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그림도 제가 해놨네요. 자, 보시게 되면 펜타그램 전기를 못 가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전기를 못 가기 때문에 FC가 과충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OVCRF가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거를 이제 술 취한 친구를 기준으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어요. 자, 직류 가전압 검지 시. 자, FC의 전류가 과충전이 되면 술이 너무 많이 마셨어, 내 친구가. 그래서 속이 메스꺼워지면요. 자, 얘가 이제 OVCRF예요. 자, OVCRF가 얘가 FC예요. 그래서 가진 전기를 토할 수 있도록 이제 등을 두들겨 주는 거죠. 친구가 등을 두들겨 줘. 하게 되면 뭐 해주는 거예요? 오브아이로 방전시킨다. 바스켓에 토를 하는 거예요. 오브아이를. 와. 다시. 자, FC가 술을 좀 많이 마셔서 과음을 했어요. 그 속이 맥스. 그러면 OVCRF가 야유 술 적당히 처먹었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OVCRF가 얘를 등을 탁탁탁 두들겨주면 얘가 하면서 뱉어내면서 오브아이에다가 방전을 시켜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OVCRF의 제어의 원리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다시 FC라는 친구가 뚠뚠해졌어.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럼 뭐예요? OVCRF가 야 그만 참아가 이렇게 되면 친구가 등을 들겨주면 오브아이가 우에 가면서 방전을 하게 된다. 오브아이로 방전을 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력 변화 소자 제어 전원의 저하시, 즉 오히려 전압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전원이 얘가 뭔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럴 때는 즉시 전력 변화 소자를 오프함과 동시에 OVCRF 작용을 FC 전원을 방전시켜 확실하게 장치를 보호를 해줍니다. 전원이 저하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전원을 받아야 얘가 이제 온오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걸 할 전압이나 전류가 부족해요. 그럼 뭐 해주는 거예요? 전력 변화 소자를 그냥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전하가 저하가 돼버리게 되면 아예 작동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전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장치를 보호해준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류 간전압 검지 시. 두 번째, 전력 변환 소자 제어 전원을 저하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방전 전화기 이 DCHRE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CHRE 이 방전 전화기라는 친구는요, 평소에 사용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위급 상황 때 쓰는 게 아니라 평소에 쓰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OVCRF 과전압 방전 사일리스터를 빙자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릅니다. OVCRF랑은 다른 친구예요. 개념 자체가. 이 친구는 언제 쓰냐면요. 펜터그래프를 내려서 차량의 기동을 정지시키거나 견인회로의 전원을 차단하면 FC에는 잔류 전하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찌꺼기가 남는다는 거죠. 이때 FC에 병렬로 접속된 방전 저항기가 남아있는 FC 전하를 자연 방전을 시켜주는 친구예요. 이게 바로 강제 방전. 그래서 D, C, P, T 이 친구가 뭐 해주는 거냐면 DCHR한테 시키는 거죠. 야, 방전시켜줘. 그래서 이거는 우리를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이제 차량처에서 일하시는
검수원들, 열차 이제 검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왜냐면 하면서 이제 나 이제 차량 이제 점검 좀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깠어요, 배전반. 근데 저기 차 되면 안 되잖아요. 죽으실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CA는 전류 전하가 남아있는 거를 자연 방전시켜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견인회로 장치 등의 검수 작업 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펜터그래프를 내린 후 자연 방전되는 수분의 여유를 둔 다음에 작업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즉 전기를 다 빼뜨려야 전기를 건드릴 수 있는 거지, 전기가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건드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방전 전화기 DCHRE는 DCPT와 함께 자연 방전이에요. 강제 방전 아닙니다. OVCRF처럼 강제로 방전시키는 게 아니라 DCHRE로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DCPT가 차 죽었네. 그러니까 DCHRE가 자연스럽게 방전 좀 시켜줘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얘는 이제 흔히 말하는 자연바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VCRF 사용하는 OVI는 강제로 써주는 선풍기다라고 개념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살랑살랑 불면서 꺼지냐, 선풍기로 왕 돌려서 해주냐, 이 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필터 리액터라는 친구가 나오게 되는데, 이 필터 리액터는 필터, 커패시터 이 친구와 함께 같이 쓰이는 친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유일하게 직류 구간을 운전할 때만 사용을 합니다. 필터 리액터는 왜 어디 있기 때문에 여기 뭐예요? 여기 직류 구간 이렇게 가는 친구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필터 리액터는 어디 구간? 직류 구간에 있을 때만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DC 1500V 정차선 전압은요 고조파 리플 볼티지 선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주파랑 고조파의 차이는 뭐예요? 고주파는 주파수가 높은 거예요. 이렇게 높아 있는 친구는 고주파고요. 고조파는요 떨림이 많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조파는 리플 볼티지에서 리플은 말했죠,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친구. 그래서 고조파의 전압 성분을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뒤쪽에 연결된 FC와 함께 리어텔 콘센터 조합, 이것을 LC 회로라고 합니다. LC 필터 회로라고도 하는데, 리액터 콘덴서, 필터 커패시터를 콘덴서라고도 합니다. 콘덴서는 아까 전에 충전기라는 말도 했었죠, 예전에. 그래서 리액터 콘덴서 조합의 전기 필터 회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 전압 같은 노이즈를 흡수해서 주변화 장치의 입력부에 이상 전압이 들어가는 것을 또한 방지해주는 친구예요. 이 필터 리액터는 개념 자체가 얘도 뭐 먹는 개념이긴 한데 얘는 리액터예요. 액터, 리액터, 이게 다시 이렇게 깎는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걸 깎아서 여기다 채워주고 여기를 깎아서 여기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깎아내는 친구가 필터 리액터라고 하면, 필터 커패시터는 먹은 만큼 뱉어주는 친구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 리액터는 깎아주는 친구, 필터 커패시터는 먹고 뱉어주면서 유지해주는 친구다. 그래서 필터 리액터 이렇게 생겼고요. 가운데가 빈 원통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 발생한 열을 송풍 정동기로 강제 냉각을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자연 냉각이 아니에요. 너는 알아서 잘 해주겠지? 아니에요. 강제로 송풍 정동기, FLBM, FM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송풍 정동기가 돌아가서 강제로 열을 식혀주는 방식이다. 리액터 코일은 평각 알루미늄 선을 원통을 감아 전원통에 세로 방에 집어넣은 다음 양측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고정을 했대요. 이런 식으로. 필터 리액터 냉각 송풍 정동기는 SIV 출력 전원에 의해서 회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SIV가 정지하게 되면 송풍기도 정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송풍기가 정지하게 되면 필터 리액터는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필터 리액터는 말 그대로 깎아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얘가 열을 낼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흔히 말하는 베이퍼 챔버 같은 게 없으면, 우리 핸드폰에서 베이퍼 챔버 같은 거 없으면 열이 올라가게 되면 얘가 스로틀링이 걸리는 것처럼 필터 리액터는 스로팅이 걸려버리게 됩니다. 왜냐면 깎아야 되는데 깎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그렇기 때문에 강제 냉각해주는 친구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필터 리액터라는 친구고요. 이제는 이제 차단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여기는 이제 직류 구간에서 좀 많이 쓰는 친구들을 배우게 될 건데, 차단기는 라인 브레이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L1 차단기는 뭐예요? 라인 브레이커 1이에요, 그냥. 별다른 의미는 없는데, 이 친구만 조금 더 깊게 보는 이유는 이제 L2, L3에 대해서도 이제 배울 건데, L1이 선생님 앞에 되어 있어요. 얘가 직류 구간에 M10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교류 구간은 M10이라는 이런 절연체가 필요하지만, L1 같은 직류 구간에서 사용하는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뺐다 붙였다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용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직류 구간 M10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L1 차단기, 즉 이하 L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식 유닛 스위치예요. 얘는 이렇게 붙었다 뗐다 붙었다 뗐다. 그래서 고속으로 작동하는 차단용 기구를 사용해서 직류가 오는 중 SIV로랑 견인회로에 흐르는 1번 직류 전류가 1600A가 초과되거나 이제 과전류라고 하죠. 두 번째, 주변환 장치 전력 변환 소자가 소손, 뭐가 망가졌다. 그렇게 되면 트립이라는 끊어진다는 거죠. 견인회로의 주 접촉부를 개방해서 견인 장치를 보호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L1이 여기 있는 거고요. 즉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죠. 왜냐면 이 뒤에 있는 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L1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L1이 이러한 역할을 해준다. 전류가 1600A 이상이 들어오거나 주변 장치의 전력 변화 소자가 소손되는 경우에 들어오는구나. 오케이, 이해했어. 아가리.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L1이 됩니까? 라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1이 투입되는 과정은요, L1이 투입 전, 투입 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L1이 투입되는 거는 간단합니다. 자, L1이 차단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필터 리액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L2, L3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전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붙었다 떨어졌다를 해주는 친구는 여기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L1에 이게 그거는요, 스프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여자를 하게 되면요, 이 스프링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밀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차단 스프링이에요. 그래서 얘를 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딱딱 이렇게 붙겠죠. 그리고 얘가 톡 이렇게 하면서 붙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톡 붙게 되는 거예요. 즉 밀어서 붙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자 돼서 톡 붙고 여기 보조 접점도 붙게 된다. 이게 바로 L1의 투입식 과정입니다. 어렵지 않죠? 뭐 그림상에서는 뭐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냥 간단히 보는 거예요. L1 계전기가 여자 해서 밀었네, 붙었네. 이게 보조 접점이에요, 얘는. 그래서 보조 L1 C 접점, A 접점이죠. L1 코일이 여자 되면 L1 C A가 접점되면서 얘가 뭘 알려주냐면 L1 붙었어요. 이거를 알려주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렇게 A 접점이 붙어 있는 친구인 거죠. 어렵지 않죠? MCB보다 좀 더 간단해. MCB는 우리 막 돌리고 이렇게 같은 경우가 있는데 L1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그럼 평상시 차단, 그냥 차단될 때 어떻게 차단되나라고 하면 그냥 L1이 무여자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뒤로 쑥 빠지게 되면요, 이 차단 스프링이 탁 당겨져요. 그러면 얘가 톡 떨어지게 되고 얘도 이쪽에 있던 애가 이쪽을 받기는 거죠. 그래서 투입도 평상시 차단은 모두 L1 코일 여자 무여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L1은 L1 코일이라는 친구를 통해서만 작동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투입되는 거랑 차단되는 거랑. 자, 다시 그냥 간단히 할게요. 자, L1 투입되면 뭐? 붙는다. L1 코일 무여자 되면 떨어진다. 이 차이입니다. 다시 붙는다 떨어진다. 이거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L1 사고 차단 시 첫 번째,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죠? 전류가 1600A나 들어가는 경우. 두 번째, 전력 변환 소자가 전력 변환 소자가 소손되는 경우, 끊어지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같은 게 사고 차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요, 가전류 또는 전력 변환 소자가 되면 L1 트리 코일이 여자예요. 얘는 조금 특이한 게 MCB 같은 경우에는 트리 코일이 따로 있었죠. 그렇죠? MCB 트립하는 코일이 따로 있는데 얘도 L1 트립이 따로 코일을 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자, 밀어요. 그렇게 되면 로울러가 로울러가 아까 전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로 밀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얘가 애초에 붙으려고 해도 붙을 수가 없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L1은 A 접점, 트립은 A 접점이 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L1 트립 됐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트립 레버로 L1을 차단하면 L1 코일은 여자가 되어 있어요. 얘는 엄연히 따지면 밀고 있는 상태에서 아래를 와사바리를 걸어서 그쵸? 자, 보세요. 밀고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와사바리를 걸어서 떨어뜨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L1 T 접점은 A 접점을 트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A입니다. 이거 되면 뭐 B 접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L1 트립이 여자가 됐기 때문에 여자는 A 접점이에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전에 무여자니까 B 접점, 여자하니까 A 접점이었죠. 여기 똑같아요. 트립 코일이 여자이기 때문에 A 접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L1이 사고 차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L1 트립 코일이 여자를 합니다.
그러면 트리코일이 밀 거고요. 롤러가 오르륵 밀어주게 되면 여기가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조로 L1T A 접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고 시 차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고 차단 후에 복귀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게 되면 자 일단은 L1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사실상. 근데 우리가 긴급하게 트립을 하기 때문에 트립 코일이 여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줘야 되는 거냐면 전부 다 무여자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전부 다 무여자를 시켜주는 친구 MCB, OS와 리셋 스위치를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L1C 코일, 이게 투입 코일이죠. 얘가 전자 코일이 무여자가 되면서 투입 코일 복귀 스프링에 복귀되면서 핸전 레버의 복원으로도 돌려도 함께 내려와 지지 레버 홈에 다시 끼워지고 평상시 차단 상태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에이 뭔 소리예요? 라고 하시면 자 간단해요. MCB-OS 리셋 스위치를 시급하게 되면 얘 무여자 되고요. 얘는 트리코일 같은 경우에는 여자 될지 무여자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모르는 상황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MCB 트리코일이 여자가 됐다는 거는 긴급하게 했기 때문에 여자 됐다가 속어 되겠죠. 그쵸? 그래서 MCB-OS랑 리셋 스위치를 시급해서 L1 C 코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L1 투입 코일을 무여자 시켜주면 트립 코일도 자연스럽게 무여자가 되면서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있었던 애가 이게 돌굴돌굴돌굴 하면서 여기를 다시 돌아와서 원래 평상시 차단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평소 차단은 뭐 L1 C 코일 이제 투입 코일이 여자 하면 투입 무여자 하면 차단이에요. 근데 사고 차단이 나면 L1 트립 코일이 여자 그래서 차단 그리고 L1 C 코일, 투입 코일, 투입 코일, 이거 L1 C 코일이라고 하죠. L1 C 코일이 여자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하려면 MC5S, 리셋, RS 눌러주게 되면 얘가 다시 무여자 되고, 그럼 얘도 자연스럽게 무여자가 되고. 왜냐면 트리코인은 말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무여자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번쩍하면서 얘가 트립을 탁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차단이 되는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즉 경보성으로 단발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딱딱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에런 시코일은 계속 여자를 하고 있는 자기 유지 회로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평상시 차단 상태로 복귀된다. 이게 바로 에런의 사고 차단 후 복귀하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덜 중요한 친구들을 배울 거예요. L2, L3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들 차단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유닛 컨택터라고 합니다. 뭐예요? L1은 사고 차단처럼 생겼는데 얘는 뭐냐면 접촉기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그래서 얘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FC랑 비슷한 현상이 그쵸? FC도 붙었다 떨어졌다 방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투입되는 과정, 그 다음에 차단되는 과정에 이제 순서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차단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 차단기 관련해서 앞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여서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설명할게요. 자, L2는 여기 있고 L3는 여기 있고요. CHR 친구는 L2랑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투입되고 어떻게 차단되는지가 조금 중요한 이유가 이 문제를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이 순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L2, L3는 말 그대로 접촉기예요. 지나가는 톨게이트 느낌이라면 L1이 톨게이트 막는 느낌이라면 L2, L3는 그냥 인터체인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그러니까 이쪽이 입구입니다. 이쪽으로 가도 돼요 라고 하면서 방향을 전환해 주는 친구, 방향을 지시해 주는 친구다. 즉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회로를 연결해 주는 친구예요. 스위치 느낌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L2, L3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를 두 개 놔둔 이유는 이제 말 그대로 안전성을 위해서 두 개를 놔둔 것이죠. L1에서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막아라! 라는 개념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아무튼 안전하면 안전할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L2, L3까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입시 이제 차단기 L1이 이제 투입이 되고 되면 투입을 하게 되면 뭐부터 붙냐면요 L3부터 붙어요. 얘부터 붙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L3가 탁 붙어요. 자, 탁 붙으면 잘 보세요. 자, 여기 L3 딱 붙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L1 붙었죠. 그러면 FL 필터 리액터 지나가요.
여기 뭐 직류가는 SRV로 가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L3가 붙었기 때문에 L2 이렇게 못 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CHR은 뭐냐면 충전 저항기요. 뭐예요? 충전하면서 저항하는 친구예요. 말이 이상한데요? 무슨 소리냐면 충전된 걸 가지고 저항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좀 이렇게 팍팍 튀는 애들을 이렇게 눌러주는 친구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HR에 전류가 흘러서 FC를 충전을 해줍니다. 이렇게 아래에 이제 FC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L2가 접촉돼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려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L3가 붙으면 뭐예요?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 형도가 되기 때문에 CHR이 전류가 흘러서 저항기에 들어가서 FC를 충전을 해준다. 그러고 나서 L2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가겠죠. 아이고, 전기가 이렇게 가겠죠. 자, 차단하는 경우는 거꾸로예요. 첫 번째, L2가 먼저 떨어져요. 자, 그러면 충전 저항기에 전류가 흐르면서 어떻게 되면 L 이렇게 즉 원래 이렇게 갔던 애였는데 전기가 이렇게 끊어지니까 다시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되면 L3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단을 하게 되면서 전기적인 충격을 줄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L3를 먼저 투입시켜주는 이유는 말 그대로 FC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L2, L3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전기가 툭툭툭 이렇게 가겠죠. 근데 L3를 먼저 충전하면 어떻게 돼요? 쭉 갔다가 L2가 붙으면서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주로 가야 되는 선로를 조금 우회해서 전기의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충격 전압을 막아주기 위해서 L3를 투입시켜서 CHR 저항기를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날뛰는 애를 저항 이렇게 꾹 눌러주니까 FC에도 안전하게 충전이 되고 그 다음에 L2가 붙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쭉 회로도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차단할 때도 L2부터 차단해야지 저항기 통해서 지나가다가 L3가 차단되면서 자연스럽게 차단이 되게 되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L3 먼저 붙고 CHR 받고 그 다음에 L2 붙어요. 차단할 때는 L2 차단되고 CHR로 흘렸다가 L3가 차단돼요. 이 순서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L2, L3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교류 접촉기가 있는데 교류 접촉기에는 AK 그 다음에 K가 있는데 AK는 AK47 이렇게 그게 아니라 AC의 보조 접촉기입니다. 그래서 교류 접촉기가 투입되기 전에 먼저 투입되는 L3 친구라고 봐주시면 돼요. 얘도. 그래서 2차 직전에는 FC로 충전될 때 충전 저항기를 거치게 돼요. 얘도 어떻게 생겨있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선생님 기억상에서. 그리고 이쪽에 CR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여기 컨버터가 있겠고 여기 FC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AK가 붙으면 뭐예요? CR로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러고 나서 FC 충전해주고 그 다음에 AK 떨어지면 K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근데 조금 다 틀은 게 L3는 붙고 그리고 나중에 떨어질 때도 나중에 떨어지는데 얘는 붙고 나서 K가 투입되면 차단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도립 전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AK가 먼저 붙고 그 다음에 K가 붙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AK가 투입돼서 FC 충전된 후 K가 투입되면 컨버터가 기동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순서 AK 붙고 CR이 지나갔다가 FC 충전하고 그 다음에 AK 차단되고 그 다음에 K가 붙는 거예요. 오케이? AK 붙고 CR이 붙고 FC 들었는데 AK 차단되고 K가 붙는다. 그래서 AK가 먼저 붙어서 CR이 충전되고 그 다음에 K가 붙는다. 그러고 나서 AK는 차단. 이게 중요해요. AK는 계속 붙어있는 친구가 아니라 차단이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붙는구나 라는 정도까지 기억을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좋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하고 사실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몇 번씩 계속 똑같은 거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제 강의를 들으셨을 때 반복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다라고 싶으시면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걸 봐셔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AK, 뭐 K 이런 것도 얘기했었을 때 얘를 내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저처럼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K랑 K 이 친구는 지금도 마지막에 계속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회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주회로가 있나?
남아있는 게 있었으면 여기 있네요. 주회로 있으면 여기 K 보이죠? 여기 AK, 이게 AK예요. 그래서 여기 CR이 있는 거고 여기 FC 이런 식으로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그림을 기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내용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겠네요. 자, 보게 되면 우리 오늘 주변환 장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변 장치는 무슨 친구냐면요. 컨버터, 인버터, 견인 모터로 구성되어 있는 친구고요. 이 친구가 이제 견인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동차 M 이렇게가 하나의 구동 유닛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었고 얘만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M차 또는 M-차에만 있었다고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 주변환 장치는 첫 번째 이 견인 장치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견인 제어 장치부가 있었다고 했었어요. 견인 제어 장치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머리 역할 맡아주는 친구가 총 네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속도 검측해주는 친구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류, 전압 검지해주는 친구 있었고 그리고 이걸 다 모아서 뭐 해주는 거? 연산해주는 친구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구동해주는 친구가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산해주는 친구가 얘랑 얘를 연산해서 구동하는 유닛에 증폭한 다음에 얘가 조절한다 했었죠. 펄스폭 이런 것들 주파수, 전압 조정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호해주는 친구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보호로 OVCRF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견인 장치와 견인 제어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들은 특이하게 OVCRF라는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고 뭐 컨버터, 인버터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래 설명하겠습니다. 컨버터, 인버터 있는 친구 있는데 컨버터는 펄스폭 을 제어해주는 친구라고 했었고요. 이 친구 하는 친구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 기억나는 거 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게 되면 얘가 다이오드를 사용해서 일정한 방향으로만 이동을 시켜주는 친구 역할을 한다고 했었고요. 두 번째 역률이라고 했었고 정전압, 전압을 일정하게 해준다 라고 했었던 친구가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승합 초퍼. 왜 승합 초퍼를 했었죠? 840V AC를 DC 1800V로 승합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주는 친구가 있다. 그래서 이 PWM 컨버터, 펄스폭 제어 컨버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버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VVVF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인버터죠.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라는 친구였고요. 이 친구가 동력 제어하고요. 전기 제동 걸고요. 그 다음에 운전 방향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줍니까? 자, 동력 해주고 전기 제동 해주고 운전 방향 바꿔주고 또 기억나는 거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게 뭐였었죠,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있어요? 선생님도 기억이 안 나요. 교류 전원 공급. 교류 전원 공급해서 전동기의 회전수를 해주고 얘는 동력 또는 전기를 바꿔줄 수 있고 운전 방향 바꿔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VVA 인버터, 펄스폭 컴퓨터 이 두 가지가 견인 장치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운 게 그러한 방전, 즉 FC라는 친구가 필터 커패시터라는 친구. 이 친구가 이제 뭐 하는 친구를 했었죠? 먹은 만큼 만약 전압이 떨어졌다. 그럼 뭐 해주는 거예요? 얘가 먹었던 걸 뱉어서 채워주고 너무 많았네. 그럼 이만큼을 먹어주고 뱉어주고 먹어주고 이거를 반복해주는 친구라 했었죠. 필터 커패시터가 이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상황 전기가 가야 되는데 전기가 못 가는 상황 막 전차선이 떨어졌네 뭐 전기가 가려고 했는데 막 저렴 구간이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원래 인버터에 있었던 전기를 보내야 되는데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FC에 충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FC가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면 뭐예요? OVCRF가 야 뱉어내 팍팍팍 쳐서 왜 그래서 뱉어내주는 친구 OVR이라고 했었죠. 네, 이거 그림 기억하셔야 되죠. 네, 그런 친구가 있었다. 그게 바로 OVCRF였고 자연 방전시켜주는 DCPT라는 친구는 DCR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방전시켜주는 친구 얘는 사고 방전이 아니라 뭐예요? 자연 방전을 시켜서 안전하게 이제 검수원들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친구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쵸?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배웠던 게 필터 리액터, 필터 커패시터랑 같은 필터를 해주는 친구 LC 헤로라는 말을 썼었고요. 필터 리액터라는 친구는 고소파의 친구를 깎아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열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풍기로 강제 냉각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거 얘기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배웠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L1 차단기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죠. L1 차단은요, 평소에는 어떻게 투입돼요? L1 C코일, 투입코일이라고도 하죠. C코일이 여자하면 투입, 그리고 무여자하면 차단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고 차단이 발생하면 L1 트립코일이 여자되고, 그렇게 되면 강제로 차단이 되죠. 만약 선생님 복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MCB, OS, RS 취급해서 L1C 코일을 무여자 시켜주면 다시 이 상태, 평소 상태로 돌아가죠. L1T 코일은요? 같이 여자 됩니다. 근데 얘는 이미 사고 한번 나면 다시 차단이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빵 터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L1C 코일, L1T 코일이 무여자됨에 따라서 다시 평소 차단 상태로 돌아가게 해준다. 이것이 바로 L1의 역할이었고요. L2, L3는 이것만 기억하자고 했었죠? L3 투입, CHR 지나가서 FC 투입, L2 투입. 이 순서. 즉, 뭐 때문에? 돌입 전류. 갑자기 들어오는 전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야? 저항기가 너 좀 눌러줘 라고 하면서 이게 눌러준 상태에서 FC를 충전을 해주는 거죠. 반대로 차단될 때는 L2 차단, CHR 거쳐서 L3가 차단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L3가 먼저 투입, L2 나중에 투입. 차단될 때는 L2가 먼저 차단, L3가 나중에 차단. 이 순서라는 거. 즉 투입된 방향대로 거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AK47 하고 K 접촉기가 있었죠. 얘는 교류관에 사용하는 친구였고, AK는 투입되면 CR이 거쳐서 FC 충전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K가 접촉되면 차단되는 친구였죠. 그래서 AK는 투입 후엔 차단됩니다. 무조건 K가 접촉기가 투입이 되고 나서. 그래서 K 접촉기가 투입되면 컨버터 작동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오늘의 내용들 전부 다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서 좀 돌아가시나요? 돌아가셨으면 다행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핵심 정리만 하고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주변환 장치는 견인 장치 부분과 또 뭐 있었죠? 견인 제어 회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즉 견인 장치, 컨버터, 인버터, 모터. 견인 제어 회로는 무슨 회로 뭐 우리 구동회로, 연산회로, 검측회로 이런 게 있었고, 보호회로도 있었죠. 네. 그다음에 뭐뭐는 단상 장애표 펄스포 컨버터로 전력 변환 소재 이름은 전력 변환 장치다. 뭡니까? 컨버터죠 이거. 이거는 직유전자 삼성의 교류전을 변환해요. 삼성 유도전기 전력 공급하고 유도전동기 회전소 제어하고 회전 방향 결정하는 친구 뭐 인버터. 뭐 VVF 인버터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인버터 컨버터 역할을 해준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모모는 직류 구간에서 견인 및 고압 회로의 고조파 성분. 자, 직류 구간이에요. FL 필터 리액터. 필터 리액터는 직류 구간에서 쓰는데 FC는 직교를 다 씁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쵸? FC는 둘 다 쓰고요. 모모는 직류구간 운행 중 견인과 SIV 회로를 구성하는 견인 회로 이상 있을 때 접촉부를 차단해서 견인 회로를 보호한다. 직류구간 운행 중 견인과 SIV 회로 차단한다. 뭐요? 에런이죠 이게. 이게 붙었다 뗐다 붙었다 뗐다 해주는 에런이라는 친구. 뭐? 직류 구간의 MCB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친구를 기억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 게 너무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벌써 견인 제어 장치 이제 전체 절반 파트 정도를 보게 됐는데, 후반 파트부터 이제 3-3부터 이제 우리가 배울 거거든요. 이제 3-3에는 조금 이제 왜 회로도도 나올 거고요. 막 숫자들이 조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다음 시간에 뵐 땐 좀 더 선생님이 딥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외울 부분들은 선생님이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외울 수 있는 부분을 외우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영상 보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저처럼 설명을 하면서 복습 한번 해보시고 좋은 성적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